알 수 없는 인생,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120인생 유비무한,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황민아입니다. 이 보험을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지만 귀찮아서, 잘 몰라서, 미안해서 어쩔 수 없이 대부분 그냥 지인에게 또는 한 회사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알고 가입하면 보험, 모르고 가입하면 모험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보험은 잘 알아보고 가입하지 않으면 큰 후회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120인생 유비무한이 여러분의 보험이 모험이 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 1566-1330번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모든 의문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코너는 보험에 관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궁금증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자세한 정보와 속 시원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되로 주고 말로 받자 진단비 보험입니다. 사실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나중에 보험금을 받으려고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보험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주제 정말 관심이 가는데요. 이 주제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수술비를 많이 받고 싶어 하시고요. 누구는 진단비, 그리고 누구는 또 입원 일당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진단비 특약 같은 거는요. 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 특약입니다. 진단비가 잘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요. 나중에 치료를 받을 때 오랜 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도 든든하게 버틸 수 있어요. 나중에 좋은 수술을 받을 때, 좋은 치료를 받을 때 의료비 걱정을 하나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진단비 특약을 가입을 하시면서 몇 가지만 조금 체크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뭐 남들보다 10배까지도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더군다나 남들은 못 받는 특약을 나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진단비를 잘 받을 수 있는 꿀팁 저희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받고 다른 사람은 못 받는 걸 나만 받고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이 생각만 해도 행복한 상상입니다. 오늘 눈 크게 뜨고 잘 봐야겠습니다. 사실 보험의 종류가 다양하다고는 하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전국민 필수 보험이라든가 실손보험과 오늘 이야기하는 진단비 보험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실손 의료비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내가 쓴 의료비를 돌려받는 거거든요. 가입한 연도에 따라서 최대는 100% 또는 90%까지 내가 실제로 쓴 의료비를 돌려받는 것을 가리켜서 실손 의료비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진단비 보험 같은 경우는 정액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상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가입을 할 때 이 병에 걸렸을 때 또 얼마를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라든가 뇌질환이라든가 심장질환 쪽으로 혹시라도 진단을 받게 됐을 때 이 진단금을 받는 것을 진단비 보험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지출을 하고 지출한 금액을 나중에 회사로 청구를 해서 받게 되는 것을 실손 의료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진단비 보험은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약속했던 그 금액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진단비 보험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손 의료비와 진단비 보험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실손 의료비는 한 회사 또는 여러 회사에 아무리 많이 가입을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손해난 의료비만큼만 받는 거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개씩만 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진단비 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 나눠서 가입을 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내가 나중에 암이라든가 뇌질환이라든가 심장질환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진단을 받게 될 때는 실제로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엄청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 문구처럼 진단비 보험에 가입만 하면 누구나 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단비를 이제 목적에 맞게 또 넓은 범위로 구성을 해야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구성에 따라서 내가 어떤 담보를 가입하느냐, 한도도 다 다르고 보험료도 다 다릅니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서 제대로 된 범위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진단비를 받아서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모를 일에 경제적 리스크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적게 내고 이제 많이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게 진단비인데요. 네. 여기서는 내가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을 때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두 가지 크게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보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보험회사를 통해서 과연 얼마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가를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20만 원, 200만 원 없다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해서는 더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혹시라도 보험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2천만 원, 3천만 원 큰 금액을 내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면 경제적인 위험에 처하는 것을 좀 더 큰 역할을 해서 문제가 없게 보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보장받을 확률이 높은 보장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받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중요도가 당연히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진단비를 구성을 할 때 보장의 범위나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험 직종이 아닐 경우에 우리가 상해와 관련된 거는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질병 쪽으로 확률이 높죠. 그리고 질병 중에서도 진단받을 확률이 극히 낮거나 아니면 단서 조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어서 보장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으면 이 모든 조건을 다 맞춰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아야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확률이 낮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회사를 이용해서 준비를 하게 되려면 일단은 보장 금액이 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고 확률적으로 높은 담보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진단비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는 방법, 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진단비 보험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진단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진단비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방금 앞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암 진단비부터 그리고 이제 다소 경미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제 화상 진단비 같은 이런 진단비까지 굉장히 폭넓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주제인 진단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자주 방송상에서 진단비 부분을 말씀드릴 때 말하는 부분은 이런 진단비들 중에서 가장 큰 질병군에 해당하는 암 진단비라든지 뇌혈관 진단 또는 심장혈관 관련된 진단비를 일컫습니다. 흔히 이 세 가지 진단명을 묶어가지고 3대 진단비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실비를 가입하시면 대부분 경미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돌려받기 때문에 가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진 않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암이나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 같은 이런 큰 질병에 해당하게 되시면은 병원비 외에도 다른 생활비에 대한 가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고자 진단비를 가입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생활에 대한 부담을 잇는 질병들이 꼭 암이나 뇌혈관, 심장혈관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질병들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다 진단비로 준비를 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큰 질병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진단비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조금 변함에 따라서 조금 이제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만 보더라도 암이나 큰 질병에 해당하면은 보통 사망에 이르게 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암에 걸리면은 죽는구나 이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 근래를 잠깐 보시면은 암에 걸리시더라도 완치율을 잠깐 보면은 뭐 물론 부위마다의
경우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암 완치율이 60에서 70%가량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암에 걸리시더라도 이제는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든지 가성비가 떨어지게 되는 진단비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말기 신부전증이라든지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과 같은 말기라고 하는 조건부가 붙은 진단비라든지 아니면 흔히 들어보셨을 CI 보험이라고 해서 뭐 치명적인 질병, 흔히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하는 이런 진단비들이 있는데 이런 진단비들의 약관을 확인해 보면 현재 이제 초기에 빨리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하고 완치가 돼가는 이제 시대랑은 다소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3대 진단비 보험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암 진단비 같은 경우 암 진단비 보험 안에도 또 종류가 있다면서요. 어떤 것을 확인해서 가입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암보험. 암 하면 무섭죠. 저도 굉장히 무서운데요. 이 암보험 가입하시면 모든 분들이 암에 대해서 100% 다 보장받으시는 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갑상선암이라든지 뭐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이런 작은 것들은 소외감이라 그래서 예전부터 100%가 아닌 10%, 뭐 많게는 50%까지도 주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이 걸리는 암이 있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 있습니다. 무슨 암이죠? 대장전막내암, 그리고 남녀생식기암, 특히 남자들은 전립선암, 여성분들은 또 유방암 이런 것들이 젊은 층에서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치킨 좋아하세요? 네. 예, 저도 치킨, 곱창 이런 거 기름진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름진 거 먹고 앉아서 일 오래 하고 그리고 운동 시간이 적다 보니까 이런 대장전막내암이라든지 소화기, 혈관계의 계통 암들이 많이 발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작은 암들이 계속 발병률이 높아지는데 이 큰 진단비를 주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소외감 혹은 유사암이라는 이름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100% 주는 게 아니고 10% 혹은 30% 이렇게 내가 받아야 될 거를 줄여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암보험은 내가 큰 병이고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치료비를 받아야 우리 가정 경제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병이 걸리고 나서 내가 받을 금액이 작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실망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보험이라는 거는요, 누구나 다 같은 돈을 내고 내가 받는 혜택이 조금 더 많은 가성비 좋은 상품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특히 암처럼 가정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보험이 10% 30%밖에 못 받는다. 이러면은 굉장히 큰 실망이죠. 가입을 하실 때는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장전막내암, 남녀생식기암, 유방암, 그리고 전립선암들이 일반 암으로 되어 있는 회사와 상품들을 선택을 하셔야 가성비뿐만이 아니고 이 마음, 가심비까지도 만족을 시킬 수가 있고요. 와, 네. 그리고 암보험은요. 이렇게 막 분류를 많이 해놔가지고 양파처럼 막 까고 들어가는 이런 암보험은 선택하지 마시고 이 바나나처럼 껍질 하나만 싹 벗겨도 알맹이가 나오는 이런 바나나 같은 간단한 암보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이 가성비와 가심비를 챙기기 위해서 저희 전문가님들과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암 진단비의 경우 금액을 얼마 정도로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암 치료 및 생활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 암 진단비를 어떻게 구성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보험이 될 수 있을까요? 평균적인 거는 일단 기본적인 연봉 정도인데 만약에 내가 가족력이 있다. 그럼 당연히 그분들보다는 조금 더 준비를 하시는 거를 저희는 권해드리고 그리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내가 이러한 병이 걸린다고 생각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못해도 20년 조금 길게 보면 30년 이후에 걸릴 것들을 미리 지금 준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라고 하면 이제 화폐 가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져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평균적으로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많이 권하는데 가족력이나 젊은 나이시다 그러다고 하시면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규모로 준비를 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요즘 증가하고 있다는 뇌질환 관련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뇌질환 관련 진단비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면 역시 중요한 게 보장 범위겠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범위를 제대로 알고 가입을 해야지만 보장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이 뇌질환인데 특히나 이제 뇌질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험회사를 이용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게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뇌출혈, 네. 그리고 뇌경색,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금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분리를 하는데 잘못 가입이 될 경우에는 보험료를 단 1원도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 1원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하고 살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뇌출혈 같은 경우는 가장 범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 뇌질환 중에 뇌혈관 질환 중에 10%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요. 이게 뇌혈관이 막혀서 터진 이후에 이제 받는 게 바로 뇌출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확률적으로 낮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뇌경색입니다. 확률이 약 55% 정도로 뇌혈관이 굳어서 이제 막혔을 경우에 뇌출혈보다는 확률이 조금 높지만 마찬가지로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뇌졸중 같은 경우 대략 65% 정도로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친 포함해서 보장이 되는 담보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예전에 내가 중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관리형 질병들 있죠. 당뇨나 고혈압 같은 이런 질병을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보통 일반 분들이 가입하시는 수준보다는 한도가 좀 적게 가입이 되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뇌졸중으로 보완을 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뇌혈관 질환 진단금은 이제 모든 뇌혈관 질환을 포괄적으로 다 보장을 해주는 진단금이에요. 그래서 뇌졸중을 포함을 해서 기타 뇌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후유증이라든가 뇌혈관 장애까지 전부 다 뇌혈관과 관련된 질환을 포괄적으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장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뇌혈관 질환 담보라고 하면 가장 한도를 높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이처럼 가입하신 담보에 따라서 내 보장의 범위가 다르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가입할 수 있는 한도나 범위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뇌질환 관련 진단비는 얼마 정도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보험사별 최대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중복 보장이 되는지, 가성비 있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 MC님께서는 진단금을 얼마 정도 갖고 계세요? 진단금이요? 네. 좀 저도 증권권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소 3천에서 5천이에요. 이 이상 있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한 회사별로 가입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우리 서상원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뇌출혈 진단금이 있고 뇌졸중 진단금이 있고 뇌혈관 질환 진단금이 있는데 뇌 질환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그 진단금이 뭐냐면 뇌혈관 질환 진단금이거든요. 근데 이 뇌혈관 질환 진단금은 한 회사별로 성인들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아니어서 나이에 따라서 최대 1,000만 원 또는 2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가 여력이 된다면 또 잘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한 회사로만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두 회사로 나눠서 그러니까 네. 이 회사 저 회사 두 회사 나눠서 뇌혈관 질환 진단금은 3천만 원 그리고 뇌졸중 진단금은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5천만 원 정도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우리 시청자님들께 가성비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험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손 의료비는 중복이 안 되지만은 진단비 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 저 회사 좀 여러 회사에다가 내가 좀 경제적으로 여력이 된다면 좀 많이 가입을 하셔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진단금을 최대한 많이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3대 진단비 보험의 마지막 심장질환 관련 진단비 보험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요? 이 보장 범위부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심장질환 진단비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자주 말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실 텐데 뜻을 한번 풀어보면 갑작스럽게 이제 심장으로 통하는 혈관이 막혀서 이제 괴사까지 오게 되는 그러한 질병을 뜻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까요? 맞나요? 굉장히 드물겠죠. 네. 왜냐면은 보통은 이렇게 되기 이전에 다들 병원을 가시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옛날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실비가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비가 나오기 이전에는 실제로 병을 키워서 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짜 내가 쓰러져야지만 조금 이제 병이 조금 커져야지만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받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요 근래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은 이제 실비라는 거를 이제 가입자분들이 워낙 많이 이해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내가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이제 줄게 됐다라는 점을 이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회사에서 건강검진도 시켜주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40세 이후로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병을 키워서 가는 게 아니라 조기 진단율이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 이전에 보통 가슴이 아프다든지 흔히 흉통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아니면은 내가 조급함이나 두근거림을 느낀다든지 어떤 이상 징후를 느끼게 되면은 이제는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바로 받으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진단을 받으시면 보통 경미하다 싶으시면 보통 약을 드시고 정도가 조금 심각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은 바로 이제 스텐트 삽입이라는 시술까지도 가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급성 심근경색 진단이 나오는 게 아니라 흔히 부정맥이나 협심증 아니면 기타 허혈 심장 질환 뭐 이런 진단명을 받고서 이러한 치료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과는 다르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협심증이나 그 전 단계의 진단명이 되게 중요해졌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고 하는 특약이 이러한 협심증까지도 보장을 하는 담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증보다는 당연히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하는 게 좋은데 네, 이게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네. 당연히 손해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보험금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든 앞서 말했던 이제 뇌혈관 진단비든 이러한 것들은 제재가 이제 나이대마다 걸린다든지 그래서 최대 한도가 뭐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작 유병력자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고혈압약이나 이제 혈관 질환 관련된 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에요. 근데 가끔씩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보통 1,000만 원까지 풀어주는 기간 같은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뭐 심사를 받아보고 거절이 나고 뭐 심사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꼼꼼하게 가입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심장 관련 진단비는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역시 가성비 있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또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진단금 가입하는 금액은요. 많이 가입하면 좋은데 너무 많이 가입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진단비, 암, 뇌, 심장질환의 진단 보험금 자체가 보험료 차지하는 비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꽤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보험료가 비싸다는 건 그만큼 보험회사에서는 지급해주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꼭 중요하고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 특약이지만 너무 많이 준비하면은 비싸니까 그냥 보험 경제적으로 자기의 1년치 연봉 그리고 혹시나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2년치 정도를 준비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도 발병률이 계속 늘어나고 고기 좋아하고 운동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혈관 질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자금 많이 준비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거 가성비 있게 준비하는 방법 조금 알려드리자면은 네. 진단비도 중요하지만은 요즘에는 수술비 특약이 있습니다. 네. 반드시 진단비와 수술비 특약을 같이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한 달에 내는 보험료는 많게는 10배까지도 차이가 나요. 수술비 특약이 그만큼 저렴한데 이 수술비 특약은 진단비하고 다르게 반복적으로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을 할 때마다 계속 받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하는 이 혈관 수술 중에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 질환 같은 경우에 재수술률이 그렇게 높다고 합니다.
한 번 수술을 하고 나면은 20년 사이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또 재수술을 한대요. 네. 근데 이 수술비 같은 경우는 최대 1,000만 원, 2개 회사를 가입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늘어날 때마다 더 필요한 특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있게 준비하시려면 진단비는 당연하고요. 수술비를 꼭 같이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되로 주고 말로 받자 진단비 보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정말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없는 정보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한 시청자 사연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는 74년생 남자입니다. 현재 고지혈증과 고혈압 약을 먹고 있고 2년 전쯤에 상담을 받고 리모델링을 해서 유지 중에 있는데요. 당시 종합보험이 있었지만 암 진단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운전자 보험을 추후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괜찮다고 생각하였고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요 근래 지인들이 하나둘씩 병원에 가는 것을 보니 과연 보장이 잘 되어 있는 것인지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다시 확인받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남겼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서 사망이나 이런 것보단 제 건강 보장이 충분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74년생이며 46살이거든요. 건강이 걱정될 시기가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현재 고지혈증과 고혈압 약도 드시고 계신다는데 또 화물차 운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도 중요할 것 같죠? 네, 일단 운전을 이제 업으로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필수적으로 꼭 가지고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제작진이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현재 보험 가입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한 회사에서 종합보험과 암보험, 운전자 보험을 가입 중이시며 매월 보험료로 24만 원 이상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이 전문가께서는 이분의 현재 보험 상태를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손해보험사로 구성하신 거는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험사별로 좀 비교가 좀 필요했었는데 한 보험사에 다 이 집중이 된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일단은 기존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병자 관련돼서 유리한 조건으로 많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무해지 상품으로 또 구성을 하신다 그러면 생각보다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보험회사를 조금 비교를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이는데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 그러지 못했고요. 또 이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 시청자님의 어떤 나이를 고려를 했을 때 지금 만기가 좀 짧아요. 그래서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충분히 이제 효율적으로 만기를 길게 가져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험료가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만기는 짧은데 보험료는 동일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험사별로 비교가 부족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흔히 보험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A보험의 통합보험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실비랑 암이나 뇌혈관 그리고 심장혈관 관련된 진단비가 여기에 있는데요.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뭐 2천만 원, 그리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으로 1,000만 원씩 있으신데 보장의 범위는 크게 나쁘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이게 회사별로 똑같은 보장이더라도 보험료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확인했을 때는 지금 선택하신 이 회사가 보험료가 조금 높은 회사에 속해요. 근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품을 여기다 이 회사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네. 다른 회사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보험료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B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암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하신 건데 저희가 앞서 암의 보장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정작 중요한 보험료가 또 다른 타사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싼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내신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그래서 네. 납입 유지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이 두 보험 다 해약하고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지고요. C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자 관련된 보험인데 이분이 이제 영업용 화물차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앞으로 오랜 기간 운전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만기가 20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분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아마 못해도 이거 만기까지 유지를 하신다고 해도 그 이후에 다시 운전자 보험을 재가입을 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기를 못해도 80세까지 정도 이렇게 길게 가져감으로써 나중에 재가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의외로 해약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비교해보지 않고 한 회사에 전부 가입한 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시청자님의 사연을 토대로 이제 보장면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는데, 근데 이분이 또 약을 드시고 계신 게 있어가지고 네. 이제 유병력자 보험 중에서도 인수 기준이나 이런 걸 다 따져보고 괜찮게 받아주는 회사들로 골랐는데요. 먼저 D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비를 뜻합니다. 근데 작년이죠. 작년 4월부터는 실비가 단독으로 떨어져 나옴에 있어서 실비를 예전처럼 통합보험에 같이 가입을 할 수 있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는 실비를 따로 단독으로만 가입을 하게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D보험 같은 경우는 실손 의료비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랑 고지혈증 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할증으로 인한 심사를 받고 이제 할증이라고 해서 기존 보험료보다 조금 오른 보험료로 네. 이렇게 계약이 진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험에 대한 건 암보험인데요. 이제 유병력자 보험으로 모든 걸 다 진행을 하게 되면 유병력자 보험 자체가 이미 할증이 되어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맞춤형 보험 상품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현재 상황, 고혈압 약이랑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고지를 하고 그리고 이 암보험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할증률을 다르게 매겨서 좀 더 저렴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했고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은 2천만 원까지도 해드렸는데 보험료가 한 7만 6천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혈관 질환 진단비와 이제 수술비 대한 부분은 이제 또 따로 다른 보험사를 택해서 했는데 이게 이유가 한 보험사로 하기에는 조건들이 다 맞질 않아요. 네. 그래서 보험사를 쪼개는 게 오히려 암 쪽에서는 더 유리하고 그리고 혈관질환 보험 쪽에서는 더 이쪽에 유리해서 이렇게 쪼갰는데 일단 이대질환 관련해가지고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까지 온전히 1,000만 원이 다 가입이 되시고요. 이 외에도 수술비, 뭐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든 상해로 인한 수술까지 모두 다 여기에 넣어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는 만기가 짧았던 부분을 이제 운전자 특약, 흔히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80세까지 유지가 가능하시도록 그렇게 해드렸는데도 불구를 하고 총 보험료를 따지면 대략 한 6만 원 정도, 6만 7천 원 정도가 월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총 납입 보험료로 잠깐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 네. 되는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장의 범위는 훨씬 더 넓어졌지만 정작 내가 내는 돈은 더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와, 총 납입 보험료가 1,500만 원 이상 줄어들었다는데요. 이 보험은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나의 경우는 어떨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상담을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1566-1330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고객님들의 편안한 시간에 직접 찾아가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생 유비무한에서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찾아가는 VJ 보험특공대 시간입니다. 저희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청자를 직접 찾아가서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살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전문가께서 시청자를 만나고 있었습니까?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갔다 왔고요. 네. 대전에 계신 분이신데 이분이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네. 우리 MC님도 굉장히 젊어 보이신데 그 제가 만난 분은 24살이었거든요. 저보다 어리네요. 아, 그래요? 네. 저는 MC님은 23살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24살이 되신 분이신데 이분께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보험을 물려받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보험 내용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도 해드리고 또 추가로 가입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왔습니다. 네, 그럼 어떤 만남이 있으셨는지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쪽으로 이제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됐는데, 뭐 신청을 하시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서 가입시켜주신 보험들이 있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보험료도 너무 비싼 것 같고 보장도 잘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방송을 보게 되니까 직접 점검도 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일단은 현재 가지고 계신 그 보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내용은 A사, B사, C사, D사 이렇게 총 4군데의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시고 한 달에 한 28만 9천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보험의 문제점이 약간 있는데 첫 번째로는 3대 진단금, 그러니까 암이라든가 뇌질환이라든가 심장질환 쪽으로 보장의 범위가 좀 협소하시고요. 두 번째적으로 주요 보장 특약이 갱신형인데 3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꼭 필요한 중요 보장이 없는데 그게 뭐냐면 질병 후유 장애라고 해서 3% 보장해주는 담보하고 또 이제 반복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수술비 특약이 좀 많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네 번째로 시청자님 나이에 맞지 않는 그리고 시청자님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목적에 맞지 않는 사망 보장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더 원하시는 부분은 좀 있으신가요? 지금은 없는데 혹시라도 생기게 되면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향후 리모델링 시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보험료를 줄이면서 보장의 범위를 폭넓게 보장 기간을 100세로 좀 구성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갱신형으로 구성된 진단 특약들을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목적에 맞지 않는 사망 보장 대신에 생존 기간 동안에 보장받을 수 있는 생존 보장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없는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서 만족하실 수 있는 솔루션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하지 않는 사망 보장이 들어있는 내 보험. 게다가 알고 보니 갱신형이고 보장도 부족하다면 참 속상한 일인데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 아닐까요? 네, 엄청 다행이죠.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아직 24살이었고 네. 가입한 보험들 전체적인 내용들이 거의 갱신형으로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앞으로 뭐 30살, 뭐 40세, 50세가 되면은 지금 당장 뭐 28만 원이겠지만 네. 앞으로는 뭐 40만 원, 5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돼서는 내가 보험을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생길 네. 수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일 당장을 모르잖아요. 네. 언제 병이 생길지도 모르고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중에 내가 이 보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아직 젊으시고 네. 또 이제 경력 사항이 없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젊고 최대한 가입했던 기간이 짧았던 그 시간에 이 모든 거 알아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우리 시청자님한테 가장 큰 장점이 아니었나라고 네.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신청인께서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 해주셨겠죠? 네, 리모델링을 아주 좋게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갖고 있었던 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제가 방송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단 3대 진단금의 보장의 범위가 너무 좁았고 그리고 이제 24살인데다가 가장도 아니었는데 사망 보장이 또 가입이 되어 계셨고 네네. 또 이제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A사라든지 C사 또 이게 D사, 종합보험, 이제 종합보험이라든지 종신보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제 해지를 하는 거를 권유를 드렸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갱신형과 사망보장으로 주로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그 대신 실손의료보험은 이제 단독으로 빠져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새로 바꾸실 필요가 없어서 그렇군요.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걸로 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추가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보험은 E사, 그러니까 손해보험 쪽에 있는 이제 통합보험으로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이 손해보험에 있는 이 통합보험은 저희 같은 일반 성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직 24살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어린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린이고 싶은데
어린이가 될 수는 없고 나이가 많아서요. 근데 MC님께서도 어린이가 되시겠죠? 네. 네. 그래서 어린이 보험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성인 보험과 다르게 뇌혈관 질환 진단금이라든지 허혈소 심장 질환 진단금을 가입 금액을 굉장히 높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인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네. 이분 같은 경우 나이가 아직 어리시고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도 그렇네요. 네, 가능하십니다. 네. 5,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 또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해요. 또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 성인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1년 정도의 감액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1년 미만은 50%, 1년이 지나게 됐을 때는 100%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가입을 하자마자 바로 100%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와, 그럼 네. 하루 빨리 가입을 하면 네,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참에 저를 만나셔서 하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암보험도 암진단금도 5,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 보험료가 또 저렴하고 또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 성인 보험은 90일 면책 기간이 있는데 이거는 90일 면책 기간도 없고요. 또 가입을 하자마자 바로 100%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나이가 젊어서 뭐 암 걸릴 일이 있겠느냐 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요즘에는 뭐 20대, 30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다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걸리시면 안 되겠지만요. 그래도 이제 보장은 최대한 내가 받을 수 있게. 왜냐하면 언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암진단금 5,000만 원, 그러니까 유사암 진단금은 이제 3,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가장 담보 중에 그 가장 큰 특징이 있는 이제 질병 후유장애라는 진단금이 있어요. 이거는 80% 미만으로 이제 걸리게 됐을 때 보장을 해주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암이라든가 뇌질환이라든가 심장질환 쪽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당연히 사망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는 살아야 될 거고 생존을 하게 되는데 생존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내가 싫어도 정신적이 됐든 신체적이 됐든 후유장애라는 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단금은 한 번 받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질병 후유장애는 내가 아파서 내 몸에 후유장애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로금으로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어서 이 질병 후유장애 진단금도 5,000만 원까지 가입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뇌질환과 심장질환으로 인한 수술비까지 추가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오늘 김윤호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수술비 플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비가 왜 좋냐면 반복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진단금만 넣는 게 아니고 수술비까지 추가적으로 최대 뇌질환으로 인해서 한 7,000만 원 이상은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보험료가 얼마 나왔을 것 같습니까? 되게 조금요. 예. 그렇게 맞추시면 재미가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네. 이렇게 보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17만 원 정도밖에 안 되세요. 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기존에는 한 28만 원 이상을 내고 계셨는데 네.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좁고 금액도 좀 적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 진단금을 넣고 수술비까지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17만 원. 그러니까 기존에 내던 보험료보다는 한 10만 원 정도 더 적게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보험이 무해지 환급형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형보다는 20%에서 한 30% 정도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가 보험 가입을 하는 이유가 해지를 하려고 가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간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은 일반형보다는 무해지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무해지형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기존에 내셨던 보험료보다 확실하게 저렴하면서 보장은 최대한 넓게 그리고 갱신형이 아니고 비갱신형으로 또 사망 보장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생존 보장 쪽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신청해주신 분처럼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해 문제를 느끼고 있거나 잘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한 분들 모두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꼼꼼하게 점검해드립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 방송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566-1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 최초 애프터 서비스 고객의 소리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분의 컨설팅을 받은 고객께서 이후 어떤 변화가 생기셨는지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점은 없는지 저희 전문가분들이 직접 찾아가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전문가께서 다녀오셨나요?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기존에 어떤 사연으로 컨설팅을 받은 고객이셨죠? 예, 이제 결혼한 지 3년 되신 네. 아직까지는 신혼부부죠. 네. 신혼부부신데요. 우연히 저희 방송을 보시고 네.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왜 이렇게 비싸지? 하는 마음으로 저희한테 직접 신청을 주셨습니다. 네, 저는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 이 결혼 3년 차라면 아직 한참 깨가 쏟아질 때 아닌가요? 저는 참기름집 온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고소해가지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분 보니까 제가 결혼했을 당시에 그 신혼의 열정이 느껴져가지고 저도 굉장히 정열적으로 열심히 컨설팅을 하고 왔습니다. 네, 이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MBC 유비무한을 통해서 상담 진행한 김은주입니다. 지난번에 리모델링 해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만족하신가요? 네, 전문가님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걸 다시금 느꼈어요. 그때 상황을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배우자분의 담당 전속 설계사에게 가입을 하셨는데 CI 보험도 가입하시고 여러 개 가입하셨었잖아요. 네, 평소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분을 믿고 권해주시는 대로 가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서 유비무한 방송을 통해서 보험이 CI 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신랑은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에 CI 종신보험을 추가로 가입했고 저는 부모님이 가입시켜 주셨던 보험을 모두 해지하고 CI 종신보험과 실손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저 혼자만 보험료가 30만 원 넘게 나간다는 게 조금 부담은 되었지만 보장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유지하다가 우연히 방송을 보고 이게 CI 보험이라는 걸 알게 되고 저희 부부 보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배신감이 컸습니다. 설계사분은 CI 보험이지만 보장도 잘 되고 사망도 되고 나중에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계속 유지하라고 하셨지만 어떤 보험인지를 알고 나서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반신반의 방송을 신청했는데 방송에 나오신 분이 직접 오셔서 상담도 해주시고 기존보다 보험료도 확 낮춰주면서 보장도 더 좋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굉장히 기쁜데요. 이제 리모델링 받고 나서 더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사항은 없으셨나요? 지금은 없는데 나중 돼서 궁금한 게 생기면 다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김윤호 전문가께서는 어떠셨나요? 네, 처음에는 보험료가 단순히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셨는데요. 네. 제가 가서 봤더니 보험료는 하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이 보험 자체가 CI 보험이어가지고 내는 보험료 대비 보장의 폭은 굉장히 작고요. 거기다가 또 특약들이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살면서 보험료가 계속 오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살림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사망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자녀에 대한 예비 자금까지 네. 여유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모든 보험을 전부 다 사망보험금에만 집중을 해놨어요. 네. 이러면은 나중에 재테크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담당 설계사분이 계속 전화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보험 가입 못한다. 응? 지금 최고의 보험을 가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시더라고요. 오. 그런데 이 두 분께서 네. 이제
기존보다 이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옳게 사는 게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네. 기존 보험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다시 재구성을 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실 전문가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주셔도 이 고객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시면서 신뢰성을 가지셨고요. 더군다나 나도 한번 이렇게 전문적인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해보고 싶다 이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연하게 기회를 맞으셔가지고 과감하게 정리하셨고 또 하나 이제 나중에 지금 임신을 계획 중이시라고 하시는데 네. 2세 보험까지도 저에게 예약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프로그램 시청하시면서 더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시거나 개인 사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무료 전화 1566-1330번으로 연락 주시면 이 고객님들 편안한 시간에 저희 여기 계신 전문가님들께서 직접 찾아가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20인생 유비무한, 오늘은 되로 주고 말로 받자 진단비 보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다양한 정보가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좋은 말씀해주신 전문가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